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 그죠?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다. 뭐라고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 자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을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바로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사를 왜 그 피스라고 하죠? 그 피스를 이제 박을 때 그 진행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른 나사의 회전 방향, 그러니까 시계의 방향인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인지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 나사의 회전 방향을 바로 자개의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지금 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류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거예요. 여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 여기는 전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 네 손가락의 그 회전하는 방향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의 방향이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그게 뭐라고요? 자개의 방향이에요. 자개의 방향.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죠.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개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 네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이 바로 자개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나사야, 나사. 그죠? 나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엄지 손가락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이 뭐라고요? 그게 자개의 방향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코일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코일이.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엄지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자개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쪽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코일인 경우랑 그냥 도체인 경우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 나옵니다.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우리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다양한 형태의 그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좀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임의 패곡선에 대한 자개 H의 선적분은 이 패곡선을 관통하는 전류 I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임의 패곡선, 임의 패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 패곡선에 자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개가. 그러면은 이 패곡선을 뭐하는? 관통하는. 패곡선을 관통하는 이렇게, 그죠? 관통하는 전류가 여러 개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전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 패곡선을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그러면은 지금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전류는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흐르겠죠. 맞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패곡선에 대한 자개 H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적분은 바로 이 패회로 여기에 흐르는 자개들을 뭐 한 거야?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합친 거. 네? 합친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뭐랑 똑같다? 이 패곡선을 관통하는 전류 I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하나면 그냥 I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류가 지금 3개죠, 3개. 여기 I1, 뭐 I2, 뭐 I3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3개니까 3I가 되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인테그럴 HDL. 요 DL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폐 곡선의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L. 그죠? 이걸 선적분 시킨다, 선적분. 그때 그 값이 뭐랑 똑같다? NI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N이 없다. 그러니까 도체가 하나면 전류가 하나다. 하나면 N이 없는 거예요. 그냥 I인 거고요. 이제 도체가 여러 가닥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일이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이 만약에 감겨 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경우는 어때요? 도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체의 개수가 그런 경우는 바로 요 N의 값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개의 세기를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형태가 바로 무한장 직선 전류. 무한장. 그러니까 이게 유한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나가는 그 무한 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 도체. 그죠? 자,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자, 구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전류가 이렇게 자,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개가 이렇게 자, 형성이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무한장 직선 도체로부터 자, R미터만큼 여기죠? 여기. 자,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뭘 구해라? 예, 자개의 세기를 이제 구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 점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개는 이 도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개가 이렇게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주회 적분 법칙에 의해서 자, 인테그럴 HDL은 자, 이게 DL. 지금 이게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는 뭐예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죠? 그래서 이거는 H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폐곡선의 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 2파이 R. 이건 뭐랑 똑같다? 지금 여기는 도체가 하나잖아요. 전류가 하나니까 그냥 I와 같은 거죠. 전류가 하나니까. 그죠? 이게 도체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그래서 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자,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자개의 세기, 이 H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는 2파이 R분의 I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죠? 이거는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를 때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좀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원통형. 자, 이런 식으로 자, 원통형이 있는데 지금 이 도체 표면 내부에 균일하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 균일하게 자, 그랬을 때 이 원통의 요 반지름의 길이를 자, A라고 지금 놓은 거예요. A라고. 자, 이렇게 놨어요.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자, 외부 자개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도체인데 이 도체의 바깥 부분, 이 바깥에 있는 부분에 자,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그 도체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자,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점에서의 자, 자개의 세기 H는 뭐가 되냐? 아까 좀 전에 무한장 직선 도체일 때 자개의 세기 구했잖아요. 똑같다고요. 뭐예요? 2파이 R분의 I. 그죠? 암페어 턴 퍼 미터. 그죠? 이거는 이제 외부 자개예요. 외부 자개. 그죠? 여기 이 도체 밖에 있는 부분에서 자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 내부 자개. 그 내부 자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 내부 자개니까 한 이쯤. 여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서의 한번 자개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개를.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나 지금 어때요? 전류 밀도는 똑같잖아요. 그죠? 전류 밀도는. 그죠? 전류 밀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류 I는 전류 밀도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뭘 곱하는 거예요? 면적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전류는 전류 밀도 J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전류 밀도는 여기에서나 뭐 여기에서나 어때요? 전부 똑같죠? 같은 도체 상태니까. 왜냐면 균일하게 지금 전류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똑같아요. 그럼 뭐에 비례하냐? 바로 이 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면적에. 예? 면적에 비례한 거예요. 면적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자, 이 점 있죠? 이 도체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곳을 자, RI라고 할게요. 여기처럼. RI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는 전류 I고 여기서 전류는 I'이라고 놨을 때 I 대 I'은 지금 이게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죠. 면적에. 그죠?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이 면적은 얼마가 돼요? 파이 곱하기 A제곱이죠? 파이 R제곱이니까. 그죠? 이 면적은 파이 A제곱이 되고요. 그 이 면적은 파이 곱하기 RI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RI 제곱. 그죠? 그러면 I'은 여기죠. I'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지금 이 비례식이니까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I'은 뭐가 되냐? I'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파이 RI의 제곱분의 파이 A 제곱 곱하기 뭐가 된다? I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지금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어차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은 거니까 자 보세요. I' 곱하기 이거 I' 곱하기 파이 A 제곱은 I 곱하기 요거 I 곱하기 그러면 파이 RI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 I'은 파이 A 제곱분의 그렇죠? 여기 파이 RI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I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파이와 파이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죠? 약분. 아니면 이 식을 이렇게도 써야 돼요. 보세요. 자, 이 식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바꿔보시는 거죠. 그럼 I라는 식은 뭐가 돼요? I라는 식은 RI의 제곱분의 A의 제곱 곱하기 I'이 돼요. I'. 그러면 여기서 이 전류 I를 어디에다가 대입해주면 여기에다가 그죠? 네,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또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 어떻게 구해주실 거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I'이죠. 그러면은 이 점 여기 내부에서의 자개 있죠. 내부에서의 자개는 이걸 HI라고 놓을게요. 내부에서의 자개는 얘랑 똑같아요. 2파이. 자, 이게 반지름이 RI니까 자, RI의 분의 뭐가 돼요? I' 되는 거죠. 그쵸? 반지름이 RI고요. 그리고 전류는 I'인 거잖아요. I'. 그때 요 I'에다가 누구를? 이거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파이 RI분의 이걸 대입하시면은 A제곱분의 RI의 제곱 곱하기 I. 이렇게 대입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은 얼마 되냐? 2파이 A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요 RI와 RI가 하나가 약분돼 버리잖아요. 그죠? 약분돼 버리니까 2파이 A제곱분의 RI 곱하기 I.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요 내부에서의 자개죠, 자개. 그죠? 그럼 보세요. 자, 이 식을 보시면은 내부 자개는 지금 요 반지름에 비례하잖아요. 그쵸? 반지름의 거리에 비례하는데 외부 자개 같은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죠? 반비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이제 보면 지금 이 원통에 반지름이 A라고 했잖아요. A. 그죠? 요 A까지는 요게 지금 내부 자개니까 뭐 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곡선, 직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외부 자개는 지금 뭐예요? 반비례하죠.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이러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부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크게 중요도가 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내부 자개의 세기 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공식을 물어보진 않겠죠. 공식을 물어보지 않고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죠. 고리 형태로.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 자개의 세기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감아가지고, 자, 이 권수가 몇 회냐면은 n회만큼 감은 거예요. n회만큼. 그러면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에 의해서 또 쓸 수 있어요. 인테그럴 HDL. DL은 자, 지금 여기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R이잖아요. R. 그러면은 이 둘레의 길이, 이거를 뭐냐? 이거를, 자로. 이것을 자로라고 해야죠. 그죠? 자로라고 하는데, 이 DL이 뭐가 되냐? 바로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요게. DL이 적분시키면은 2파이 R이 돼버린다고요. 원의 둘레. 그죠? 요 원의 둘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 바로 H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2파이 R. 자, 그런데 지금 권수가 몇 회예요? n회죠? 그리고 i만큼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된다? n 곱하기 i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하나가 아니니까. 지금 권수가 n개만큼 감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ni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에서, 자,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 분의 n 곱하기 i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그 문제에 따라서 이 반지름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반지름이. 그리고 요 자로의 길이 L 값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2파이R분의 NI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로의 길이가 나왔다. 그럼 자로의 길이가 나왔으면 이 2파이R이 이게 바로 자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L분의 N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반지름이 나왔는지 아니면 자로의 길이가 나왔는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는 이제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여기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부 자개 및 중심 자개는 얼마다? 0입니다.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환상 솔레노이드의 어디? 중심. 여기는 지금 그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 안 흐르죠. 전류는 지금 여기만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부 중심에서의 자개는 얼마다? 0입니다. 0.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자개. 만약 여기다. 외부의 자개는 뭐냐? 지금 이게 전류가 잘 보시면은 지금 이쪽으로는 여기 안쪽에서는 전류가 안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쪽은 전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상쇄가 돼버려서 여기 외부 도체, 외부 자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여기 내부 자개만 존재하고요. 중심의 자개와 그리고 이 외부 자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로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 자개의 세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코일을 지금 n회만큼, n번, 자, n번만큼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개는 이쪽 방향으로 자개가 생성되겠네요. 이쪽. 맞나요? 이렇게.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그럼 이쪽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을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인테그럴 HDL은 뭐다? 지금 H 곱하기 자개의 세기 곱하기 점을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의 그 길이가 뭐냐? 요 길이를 이제 L로 잡은 거예요. L로. 길이를. 자, L. 그래서 HL은 뭐다? 자, 전류 I인데 지금 몇 번 감았다고요? 코일을? N번 감았다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 곱해준다? N을 곱해주죠. 이렇게. N. 그죠? NI. 그래서 HL은 뭐다? NI다. 그러면 이 식에서 자개의 세기 H는 얼마가 돼요?
L분의 N 곱하기 자, I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길이에요, 길이.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가문 횟수고요. 그죠? 가문 횟수. 그래서 이 L분의 N을 갖다가 L분의 N을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N0로 바꿀 수 있고 전류 I다. 그래서 이 N0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단위 길이당 권선수다. 권선수. 그러니까 단위 길이라고 하는 거는 1m를 말하는 거예요. 1m.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뭐 1cm에 몇 회를 감았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뭐 1cm당 뭐 50회를 감았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단위 길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라고요. 미터. 1m. 1m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1m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m에는 자, 몇 회를 감은 1m? 1m에는 자, 1m가 100cm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1m에는 총 5,000회만큼을 감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 요 N0에다가 바로 이 5,000회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계산할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L은 이 전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이 N은 총 가문 횟수, 전체 가문 횟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분의 N을 한 게 그게 N0라고요. N0. 네? 이게 바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그 내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외부 자개도 똑같아요. 얼마라고요? 제로입니다. 제로. 여기 뭐 이런데 자개 세기 빵이라고요. 빵. 이런데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자개의 세기가 이거다라는 거.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또 볼게요. 자, 비오-사바르의 법칙. 자,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자, 일단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전선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미소 부분 DL에서 R미터 떨어진 P점의 미소 자개의 세기 DH를 자, 정의하는 법칙이다. 자, 이런 거죠. 자, 이게 도체예요, 도체. 그러니까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 중에서 그 미소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그 미소 자개의 세기를 정의하는 법칙이 뭐다?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공식만. 그래서 이거 나와 있죠? 자, 미소 자개의 DH는 4파이 R 제곱분의 자, 전류 I 곱하기 자, DL, 요 미소 길이에요. DL, 미소 길이. 여기에다가 이제 사인 세타만큼을 곱하는 거죠. 사인 세타. 그죠? 세타. 그래서 이게 바로 뭘 구하는 거다? 자개의 세기 구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소 전류에 의해서 생긴 미소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이거 비오-사바르의 법칙 이겁니다. 이거 공식만 좀 기억하세요. 여기다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형 코일 중심 축 위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 안 나와요, 시험에.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자, 뭐냐? 지금 이게 원형 코일인데 원형 코일의 중심이죠. 중심.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중심축이에요. 중심축. 이 중심축 임의점.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유도하는 거는 뭐 인테그럴 나와 있고 막 나와 있죠.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죠? 이거를 알려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공식 최종적인 결과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서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이 공식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그 다음 거 보면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 이거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로. 자, 보세요. 자, 원형 코일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자, 이게 원형 코일이죠. 이게 중심이죠.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이 B의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B의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P점이 여기에 온 거예요. 이 원형 코일의 중심. 그죠? 중심이니까 요 B의 값이 0이라는 거죠. 0. 그러면은 아까 이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에서 자, B에다가 뭘 대입한다? B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일 중심이니까.
중심축이 아니라 중심이니까 B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B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자 보세요. B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얘 없어지죠. 제로니까. 그리고 요 제곱이랑 제곱이랑 없어지죠. 그쵸? 그럼 뭐가 돼요? 2A의 세제곱분의 A의 제곱 되겠죠? 자 보세요. 자, H는 자 지금 B에다 0을 넣은 거예요.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2A 세제곱분의 분자가 A 제곱이에요. 약분되죠?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2A만 남는 거예요. 2A분의 I. 여기 I 있죠, 그죠? I.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 세기는 뭐다? 뭐다? H는 2A분의 I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권선이 딱 하나일 때예요. 근데 만약에 N번 감겨있다, 코일이 한 번 감기는 게 아니라 N번 감겨있다 라고 하면 뭐 곱해주면 돼요? N을 곱하시면 돼요. N. 그죠? 그래서 자 N번, 코일이 N번 감겨있을 때의 자 자기의 세기는 2A분의 NI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 자 공식이에요. 지금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 다 필요 없어요. 이 공식을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입니다. H는 2A분의 NI.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전류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 세타만큼만 흘릴 때 이렇게. 자, 전류가 한 바퀴를 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타만큼만 요만큼만 전류가 흐를 때 그때는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이거는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지금 이게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예요. 근데 그 360도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몇 라디안이다? 2파이 라디안이에요. 2파이 라디안. 라디안을 바꾸면.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H는 잘 보세요. H는 2A분의 I였잖아요.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은 지금 전체 2파이 중에서 세타만큼만 지금 전류가 흐른 거잖아요. 그죠? 전체 2파이 중에서 얼마만? 세타만 지금 전류 흘렀다고요. 세타만. 전체 2파이 중에 세타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 A분의 I 세타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그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공식으로. 그래서 이 공식을 구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식. 이거. 그래서 4파이 A분의 I 세타. 그래서 이걸 이 반지름이 지금 여기는 지금 R이잖아요. R. 그죠? R. 그러니까 R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파이 R이 돼야 맞는 거죠.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인데, 자기의 세기 똑같은 말이죠. 자,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그러니까 유한장. 자, 아까 있었던 거는 무한장 직선 도체죠. 무한장. 끝도 없이 나가는 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한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도체가. 요만큼만. 유한장. 여기에서 이 도체로부터 자, 얼마큼? A만큼 떨어진 그 점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알고 싶다 이거야. 자기의 세기. 그죠? 그 자기의 세기가 뭐냐? 바로 4파이 A분의 I 곱하기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다. 이 공식만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거 참고만 해서 참고만.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적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세타 1이고 여기가 지금 베타 1이잖아요. 그죠? 베타 1이죠? 근데 사인 세타 1하고 코사인 베타 1은 같아요. 이 값이. 그리고 사인 세타 2와 코사인 베타 2가 이 값이 또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를 코사인 베타 1 더하기 코사인 베타 2로 놔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사인을 쓸 거냐, 코사인을 쓸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식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 중심의 자장의 세기입니다. 자기의 세기. 자, 이것도 이제 공식만 좀 보실게요. 공식만. 이거는 지금 유도해 놓은 과정이긴 한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나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지금 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보시면 돼요. 전류가.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이 전류가 흐르게 돼버리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자개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개가. 그럼 다 안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자개가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에서도 자개가 생길 거고 여기에서 자개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뭐야? 요거를 H1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H1, 이것도 H1, 이것도 H1이 된다고. 똑같다고요. 자개의 세 개가 전부 다 똑같다고요. 다 여기 다 이렇게 자개의 세 개가 모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뭐냐?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3을 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거 있죠. 이거 위에서 했었던 거 있죠. 이 공식을 사용해서 뭘 구한 거예요? 자개의 세계 H1을 하나 구한 거예요. 요거 사인 60도 해가지고 자개의 세계 구했단 말이에요. H1. 요 하나를 구했어요. 근데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준 거고요. 네? 그래서 2파이 L분의 9i다. 뭐 이러한 자개의 세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다라는 거 요거만 보세요. 이 유도하는 과정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식만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도 똑같아요. 유도하는 과정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요 길이가 전부 똑같겠죠. 요 길이 L로 놨을 때 자, 전부 다 L이란 말이에요. 그때 요 자개의 세계 그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개는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H1이라고 놓는다면은 요 자개 H는 4H1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파이 L분의 2 루트의 i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육각형도 마찬가지로 파이 L분의 루트 3i 이러한 식으로 결과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그리고 정삼각형 중심의 자개의 세기 그리고 정사각형, 정육각형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소방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들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암기할 공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